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2021년 2월 MSCI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이번 분기 MSCI는 오는 10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으로 실제 반영 시점은 26일날 반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심플하죠. 오는 10일 새벽에 안녕하세요, MSCI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이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이 종목들이 편출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은 26일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SCI가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를 노리는 게 MSCI 투자법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요? 이 영상을 통해서요. 지난번 2020년 11월이죠. 그때도 제가 MSCI 편입주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 3주 뒤에 이 방법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신 분들이 1200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심플하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릿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작년 10월 22일날 업로드해드린 영상입니다. 거기에서는 3프로TV에 나오시는 염승환 차장님이, 그때는 차장님이셨죠. 지금 부장님이지만 그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런 종목들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기린님, 3프로 말고 MSCI 편출입 예상 종목 리스트를 들을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뉴스와 다른 리포트, 증권사에서 모두 이런 예상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쉽게 찾을 수 있죠.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바로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찾기 귀찮겠죠. 매 분기마다 그런 것까지 보기에는 우리는 아직 주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기릿이 그냥 정말 1년에 4번씩 한 분기마다 매번 자료를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심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6종목 SK바이오팜, SK케미칼,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두산중공업, SKC 이 종목들이 편입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이건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마음이 편합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3개만 편입이 되었군요. SK바이오팜, SK케미칼,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렇게 3개만 편입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출도 마찬가지죠. 포스코인터, 한국가스공사, 오뚜기, 롯데지주, 삼성카드, 페노션, BNK금융지주 이렇게 7개의 종목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BNK금융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위에 없던 종목인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나가게 되었죠. 자, 이런 것처럼 금융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상위에 있는 얘는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될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 MSCI 투자법을 쓸 때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그리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확실한 확률이 높은 2가지 종목에만 거의 투자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편입됐던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K바이오팜이죠. 보시면은 첫 번째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칸 보이십니까? 그 첫 번째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지나 싶더니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드라마틱하게 말을 하자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똥손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저 방송 나온 날 그날 매수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MSCI에서 SK바이오팜이 들어온다고 말을 한 그때 그냥 바로 매도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5%의 상승이 나왔군요. 그나마 선방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도 편입된 거 보셨죠? 하지만 이 종목은 좀 특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가 완전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MSCI에서 SK케미칼이 편입됩니다 라고 발표를 한 날, 그때를 매도를 한다고 해도 2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고점까지는 거의 40%에 가까운 성장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송 나간 날부터 조금은 떨어졌지만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서 마찬가지로 MSCI에서 두산중공업이 편입됩니다 라고 말한 날,
그때까지 수익률은 17.8%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MSCI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반면 MSCI에서 편출된 종목은 방송이 나간 이후부터 그때부터 모두가 예상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뉴스가 여기저기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마지막에는 조금 상승을 해서 위에서 말한 똑같은 기간 동안 2%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다가 위와 같은 기간에 3% 정도의 상승에 마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보여드린 총 5개의 종목이 MSCI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내린 겁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을 거라 저 기릿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MSCI 편입은 상승, 편출은 하락할 확률이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절대 우리 모두 지금쯤은 깨달으셨을 겁니다. 절대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MSCI 편입 후에는 잘 가려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동안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차트를 보시면은 각도가 무슨 바이오 주식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MSCI 분기 리뷰 발표했을 때, 그러니까 MSCI에서 이번에는 SK바이오팜, SK케미칼이 들어옵니다 라고 말한 날, 그때가 이날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걸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죠. 코스피가 500이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동안 위에 편입된 3가지 종목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SK바이오팜이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단 MSCI에서 A란 종목과 B란 종목이 편입이 되고 C란 종목과 D란 종목이 편출이 됩니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5일에서 20일 뒤쯤에 그 종목들을 편입 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 3주 전에 미리 예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은 예고를 한 날이고 이 시점 쭉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시점은 실제로 MSCI에 이 종목들이 들어간 날입니다. 그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다음 종목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날부터 거의 10거래일 정도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예고할 때부터 진짜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을 걷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죠? 뉴스에 팔아라.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편입되기까지는 흐름이 좋지만 편입 후에는 2020년 11월만 보면은 흐름이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11월에 있었던 MSCI 결과에 대해서 한번 심플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MSC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심플하게 세 문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MSCI가 뭐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쉽게 생각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에 관계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한국 지수를 발표합니다. 지수가 뭐냐고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몇이죠? 31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수라고 말을 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이 지금 1000 조금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줄여서 MSCI에서 한국 지수를 새로 만든 것을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줍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호주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캥거루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호주에 아는 기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울월스인가요? 그 대형마트 하나가 기억나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죠. 저기 이거 전문가 없나요? 호주에 관련된 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 MSCI가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호주에 관련된 지수가 있어. 너는 이걸 사면은 호주 전체에서 좋은 주식들만 골라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구니를 갖다 주는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에서 BTS가 좋아서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는 게 없죠. 샘송 이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MSCI 묻는 겁니다.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좋은 기업 없니? 그러면 이 바구니를 사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 분기마다 2, 5, 8, 11월마다 매번 정말 꼼꼼히 정리를 해서 알려줄 테니까 너는 이 바구니만 사렴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케이 알겠어. 근데 MSCI에 투자를 하고 외국인들이 MSCI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큰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 한국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전세계 60조 원 규모다. 어마무시하죠. 60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뭐 마찬가지겠지. 뭐 종목이 몇 개인데 밑에 보시죠. 현재 110개,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 종목 수가 107에서 104개 정도로 감소할 것. 그러니까 100개 내외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00개 내외의 종목에 전세계 자금 60조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한 종목에 1000억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맞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보셨던 종목들 중에서 1000억 원이 흘러 들어간다. 어떨까요? 어마무시하겠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미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2, 3주의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 동안 우리만 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의 큰 손들도 미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까 위에서 보셨던 세 종목처럼 크게 상승이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60조 원 규모가 이 100개 종목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MSCI 이거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또 노리는 분들이 당연히 존재하시겠죠. 우리가 또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모여서 또 그 주가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공부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길이 날았어. MSCI에 편입되는 종목을 투자를 하면은 거기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확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보통 그 예고 기간 동안은 흐름이 좋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 길이.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가는 게 뭐야? 빨리 알려줘. 현기증 날 것 같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은 빅히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빅히트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40%로 봤고, 만약에 이번에 2월에 편입되지 않아도 5월에는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기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녹십자도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한미사이언스, HMM, SKC 등이라고 하고, 빠질 수 있는 종목은 오뚜기, 현대해상, 롯데지주, 삼성카드, 한국가스공사,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우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도 적혀있죠. 이들 종목 대부분 편출 가능성은 작고 이번 지수에서 제외되는 종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확히 확신을 할 수 없는 거겠죠. 만약에 MSCI에서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어떤 종목이 편출되는지 미리 사전 유출이 돼버리면 그 종목이 급하게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충분히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밀리에 유지가 되며,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측만 할 뿐 정확하지 않다는 건 위에서도 보여드렸고 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기금이 빅히트를 이렇게 사랑했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 녹십자도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들어갈 거는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HMM, SKC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빅히트, 두산퓨얼셀, 에코프로비엠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군요. 그래서 빅히트는 2월보다는 5월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월보다는 5월 리뷰에서 빅히트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의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기리시 약 파는 거 아닐까? 이거 한번 보시죠. 곽성훈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빅히트의 경우 2월에 들어간다는 증권사도 있지만 저는 2월보다 5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MSCI 편입 발표 이후 편입일까지 코스피 대비 18% 정도 초과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를 이용한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입될 확률이 높은 한미사이언스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상향하는 흐름, 그 다음에 SKC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 첫 번째 2월 MSCI 분기 리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겠죠.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이번 발표에 10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처럼 예상의 50% 정도는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투자, 어떤 투자죠? 짧은 기간을 뉴스나 발표를 기다리는 투자는 적은 돈으로 혹시나 내가 물리거나 아니면은 예상이 빗나가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어 자연히 회복할 종목에 투자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가즈아는 금지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MSCI 투자법은 실제로 존재하며 효과가 보통 있다. 하지만 절대라는 건 절대 없다. 그리고 이번 2월 편입 예상 종목들은 빅히트,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HMM, SKC 이 5개의 종목 흐름을 발표 전 9일까지와 그 후 10일날 발표가 되겠죠.
그 발표된 기업들의 26일까지의 흐름을 2월 말에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좋았는지 아니면은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혹은 코스피보다 더 안 좋았던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상황이 살짝 위태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빠져서 다시 코스피가 3천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런 흐름도 충분히 쉽지 않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찾는 거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 기릿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투하세요. 내일 또 성투하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기릿이었습니다.